태안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 수능특강 8강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문제 위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1번 표는 별 ABC의 절대등급과 분광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절대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 절대등급이지요. 절대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밝기. 절대등급이 작을수록 실제로 밝은 별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A별이 가장 어두운 별이고 B별하고 C별은 실제 밝기가 같은 별입니다. 그 다음에 분광형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을 구분한 것인데, 분광형에는 O, B, A, F, G, K, M 이렇게 7가지 유형이 있는데,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지요.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O형으로 가면은 색깔이 푸른색 별이 되고, M형으로 가면은 색깔이 붉은색 별이 됩니다. 그리고 A형은 표면 온도가 10,000도 정도 되는데 백색을 띱니다. A형. 표면 온도가 10,000도 정도 되는데 백색을 띱니다.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분광형이 A5인데 A형하고 F 사이에 A5, A0, A1, A2, A3, A4, A4, A5, A6, A7, A8, A9까지 있지요. A5 백색이라고 그랬습니다. 흰색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B하고 C의 반지름을 비교했는데, B하고 C는 절대등급이 -5이기 때문에 실제 밝기는 같지요. 실제 밝기는 절대등급이 -5로 같은데, 분광형이 C가 O5이고 B가 K2이기 때문에 C가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밝기는 같다. 그 얘기는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 절대등급이기도 하지만, 절대등급은 광도라고도, 실제 밝기니까 광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광도는 4파이R 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 여기서 T는 표면 온도, R은 별의 반지름이지요. 그런데 표면 온도는 C의 분광형이 5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C가 B보다 높다고 그랬죠. 표면 온도는 이렇게 되는데, 밝기가 광도가 같기 위해서는 별의 반지름은 반대로 C보다 B가 커야 되지요. 그래야만 광도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B가 C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이거는 그 플랑크 곡선에서 세로축이 복사 에너지의 상대의 세기, 그 다음에 가로축이 파장인데, 플랑크 곡선 이렇게 그려지지요. 근데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왼쪽 짧아지지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지요. 람다 맥시망은
T분의 A, A는 플랑크 상수. 그래서 표면 온도 T, 요게 T가 표면 온도인데,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작아지지요. 반비례 관계. 이게 빈의 변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가장 길려면은 표면 온도가 가장 낮아야 되지요. 근데 표면 온도는 아까 이런 순서 OBAFG KM으로 M형 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K형이 되겠네요. K형. M형 다음으로 K형이 표면 온도가 낮지요. 그래서 표면 온도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가장 긴 별은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B가 됩니다. C가 아니죠. 오히려 C는 분광형이 O형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가장 높아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오히려 가장 짧습니다. 가장 긴 게 아니라 C는 가장 짧습니다. 이번 그림은 크기가 같은 두 별 A와 B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수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크기가 같은 두 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크기를 똑같게 A별, B별 이렇게 똑같게 그렸습니다. A별, B별. 그런데 여기서 단위 면적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제곱센티미터에서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1분 동안 몇 칼로리의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이런 식으로 칼로리 퍼 제곱센티미터 미니트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수에너지의 상대적 세기인데, 이거를 2라고 표시합니다. 2. 근데 요 2는 크기와 상관없지요. 똑같은 1제곱센티미터에서 1분 동안 방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기와 관계없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 T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T가 바로 표면 온도입니다. 이것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고, 조금 전에 1번 문제에서 별의 실제 밝기는 광도라고 그랬는데, 별의 실제 밝기는 단위 면적당이 아니라 전체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크기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별의 표면적은 9기 때문에 4파이 R 제곱이 되죠. 여기서 R은 별의 반지름. 그래서 별의 광도,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낼 때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에다가 별의 표면적을 곱해야 됩니다. 4파이 R 제곱 표면적을 곱해야 됩니다. 이것이 별의 광도, 실제 밝기, 광도가 됩니다. 그래서 별의 실제 밝기는 표면 온도에 비례하고 또 R 크기에 비례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 A별하고 B별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A가 더 많다는 얘기는 A가 더 표면 온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두 별의 크기는 같지만, 별의 크기는 R은 같지만 표면 온도가 A가 더 높기 때문에 광도 또한 A가 더 받게 되겠죠. 광도. 실제 밝기는 A가 B보다 밝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등급은 밝을수록 작게 정하지요. 거꾸로. 그래서 절대 등급은 거꾸로 A보다 B가 더 크게 됩니다. 광도하고 절대 등급은 반대.
자, 첫 번째 A는 B보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물었는데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조금 전에 1번 문제에서 람다 맥시망 요거는 T분의 A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는 플랑크 상수, T는 별의 표면 온도, 그래서 조금 전에 표면 온도 A가 더 B보다 높다고 그랬지요. A가 더 높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A가 더 높기 때문에 람다 맥시망은 A가 더 작지요. A가 B보다 작습니다. 표면 온도가 A가 B보다 높기 때문에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A가 더 짧습니다. 그림에서 그렇지요. 여기 보면은 A의 람다 맥시멈 값, B의 람다 맥시멈 값을 비교했을 때 A가 더 짧지요. 이거는 마치 답을 알려준 거나 똑같네요. 이런 내용을 몰라도 그림에서 바로 A가 더 짧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A는 B보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기억하고 니은은 똑같은 문제인데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이 플랑크 곡선에서 A로 둘러싸인 면적 이것이 E 값을 뜻하는데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바로 E를 뜻하는데 훨씬 더 넓지요. 그 이유는 A가 표면 온도가 더 높아서 그렇습니다. A가 B보다 표면 온도가 높아서 플랑크 곡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기억하고 니은은 기억을 알면은 니은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등급. 절대 등급은 실제 밝기인데 광도가 클수록 작게 정해진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절대 등급이 광도가 A가 더 크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A가 더 작습니다. 거꾸로 크다가 아니라 작다. (3번) 그림은 두 별 가와 나의 파장에 따른 복수에너지의 상대적 세기. 밑에 그래프가 바로 플랑크 곡선인데 가로축이 비추의 파장을 나타내주고 있고 세로축이 복수에너지 파장에 따른 복수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플랑크 곡선이지요. 그런데 가별은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고 나별은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UVV 필터라는 것은 그 별빛 중에서 일부 파장 영역의 빛만 통과시키고 다른 빛은 차단하는 그런 것을 필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U 필터는 이 파장 영역,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이 영역의 빛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빛은 차단하는 필터이고 B 필터는 이 영역의 빛만 받아들입니다. V 필터는 또 여기 영역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U 필터가 가장 파장이 짧은 빛을 받아들이고 V 필터가 가장 파장이 긴 영역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면 온도를 물었는데 표면 온도는 조금 전에 그 비인의 변이 법칙 람다 맥시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 T에 반비례한다.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지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지지요. 그런데 가는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나보다 짧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역시 가가 나보다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B 필터보다 U 필터를 통과하는 파장 영역의 빛 취향이 많다고 했는데 가의 별 같은 경우는 U 필터를 통과하는 빛 취향은 요만큼이 되죠. 요만큼. 그 다음에 잘못 얘기했네. U 필터가 아니라 B 필터네요. 다시
아, U 필터도 여기 나와 있구나. 그러니까 U 필터를 통과하는 빛 취향은 요만큼 되고 B 필터를 통과하는 빛 취향은 요만큼 됩니다. 어떤 필터를 통과하는 빛 취향이 많습니까? 당연히 U 필터를 통과하는 빛 취향이 많죠. 요 그래프 면적이 바로 그 필터를 통과하는 빛 취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B 필터보다 U 필터를 통과하는 파장 영역의 빛 취향이 많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우이별에 대해서 물었는데 B등급은 요 B 필터를 통과하는 빛 취향을 가지고 등급을 정하는 것이 B등급이고 V등급은 요 V 필터를 통과하는 빛 취향을 가지고 등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우이별의 플랑크 곡선은 이렇지요. 그래서 나우이별에서는 B 필터를 통과하는 빛 취향 요거보다 V 필터를 통과하는 빛 취향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V 필터를 통과하는 빛 취향이 많기 때문에 V 필터를 끼웠을 때 밝기가 더 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도 나의 광도죠. 나별의 광도는 V 필터를 끼웠을 때가 B 필터를 끼웠을 때보다 더 광도가 더 밝습니다. 그런데 절대 등급은 밝을수록 등급이 작게 정해진다 그랬지요. 그래서 나의 절대 등급은 V등급보다 B등급이 더 크게 됩니다. 여기 B등급이 V등급보다 크다 라고 그랬기 때문에 맞습니다. 광도하고 절대 등급은 반대입니다. 광도는 별의 실제 밝기인데 밝을수록 절대 등급은 작게 정해집니다. (4번) 그림은 별의 광도 계급을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별의 광도 계급은 여기 숫자로 로마 숫자로 나타내는데 1A부터 1부터 6까지 백색 외성을 포함하면 1부터 7까지 분류한 것인데 그 분광형이 같을 때 분광형이 같다는 얘기는 표면 온도가 같다는 얘기죠. 분광형이 같더라도 광도가 다르지요.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집니다. 밝아집니다. 그래서 광도 계급이 작을수록 실제로 표면 온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표면 온도가 같은 별끼리 비교했을 때 광도 계급이 작을수록 별의 크기가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별의 광도는 이제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면적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총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까 광도는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별의 실제 밝기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아지기도 하고 또 별의 크기가 클수록 역시 밝아집니다. 그래서 분광형이 같다. 그 얘기는 표면 온도가 같다는 얘기죠. 분광형이 같다는 얘기는 표면 온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분광형이 같을 때, 표면 온도가 같을 때, 예를 들어서 분광형이 K형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분광형이 K형이라고 했을 때 광도 계급이 3인별과 5인별 3인별과 5인별의 광도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광도 계급이 3인별이 더 광도가 더 크지요. 광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분광형이 지금 K형으로 같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같지만 광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별의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광형이 광도 계급이 3인별과 5인별 반지름은 분광형이 5인별보다 더 커야 되지요. 기억 맞습니다. 그래야만 광도가 더 크게 됩니다. 표면 온도가 같을 때 광도가 크려면은 크기가 더 커야 되지요. 그래서 광도 계급이 3인별인 광도가 5인별보다 크기 때문에 반지름이 더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광형이 같을 때 조금 전에
한 내용이네요. 예를 들어서 분광형이 K형이라고 그랬을 때 별의 광도는 광도 계급이 1인별, 1A라든가 1B인별이 3인별보다 크다. 맞지요? 그래프상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분광형이 예를 들어서 K형으로 같을 때 광도 계급이 1인별이 더 위쪽에 놓이지요. 3인별보다. 그래서 광도가 더 크지요. 답을 알려주는 거나 똑같네요. 그래프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분광형이 같다고 하더라도 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광도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별의 실제 크기가 커진다고 그랬지요. 분광형이 같을 때 위쪽으로 갈수록 별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주계열성은 광도 계급이 5인별이다. 이거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1A라든가 1B로 표현되는 별, 광도 계급이 1A라든가 1B로 표현되는 별은 분광형이 같더라도 가장 광도가 크기 때문에 초고성일입니다. 그 다음에 분광형이 2라든가 3인별은 초고성보다는 분광형이 같을 때 밝기가 실제 광도가 작기 때문에 거성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광형이 4인별은 거성보다는 조금 작은 준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분광형이 5인별은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이 됩니다. 태양도 주계열성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주계열성은 광도 계급이 5이다. 맞습니다. (5번) 표는 별 가나다의 분광형과 광도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광형은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O, B, A, F, G, K, M 이렇게 7가지 유형으로 정해지는데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고 그랬지요. 표면 온도. 그래서 이 중에 가나다 중에서 이 가별 G2기 때문에 G하고 K 사이에 G0, G1, G2, G3부터 G9까지 다시 세분된다고 그랬지요. 아무튼 간에 G2기 때문에 M형보다는 G2가 표면 온도가 더 높지요. 그래서 표면 온도는 가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분광형이 M5로 같기 때문에 나하고 다는 표면 온도가 같습니다. 니은의 표면 온도에 대해서 물었는데 표면 온도는 가가 가장 높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광도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4번 문제에서 광도 계급이 1로 표시되는 별, 요거는 초고성이라고 그랬죠. HR도에서 같은 분광형일 때 가장 위쪽에 놓이기 때문에 광도가 가장 커서 초고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인별은 거성, 그 다음에 5인별은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죠. 주계열성, 태양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억, 가는 광도 계급이 3이기 때문에 주계열성이 아니라 거성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풀었고, 그 다음에 나와 타는 반지름, 나하고 타의 반지름을 비교했는데 그 나하고 타는 분광형이 M5로 같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크기는 나가 더 크지요. 조금 전에 광도 계급이 나는 1이고 그 다음에 다는 5기 때문에 크기는 나가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표에서도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별의 광도, 별의 실제 밝기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에서 분광량이 같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같지요. 표면 온도는 같은데 그 밝기는 이 로마 숫자가 작을수록 밝아진다 그랬지요. 그래서 나는 다보다 이 광도 계급이 더 작기 때문에 나가 더 밝습니다. 더 밝으려면 크기가 더 커야 되지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표면 온도는 같지만 광도가 나가 다보다 크기 때문에 크기 또한 나가 다보다 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별의 광도를 구하는 식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고 이 광도 계급에서 바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6번 그림은 별 A와 B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HR도는 가로축의 표면온도, 세로축의 광도로서 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HR도입니다. 근데 A별은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광도의 변화 없이 표면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식으로 진화를 하는 크기가 큰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초고성의 진화 과정. 원시별에서 주계열로의 진화 과정. 그 다음에 B별은 진화 경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표면 온도는 변화가 없이 광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식으로 그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별은 크기가 크고 질량이 큰 별이기 때문에 진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A별 같은 경우는 10의 4제곱 한 10,000년 정도가 지나면은 바로 주계열성으로 진화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B별은 크기가 작은 별이기 때문에 진화하는데 속도가 느립니다. 진화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주계열로 진화하는데 10의 6승 100만 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0년 주계열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시별이 주계열로 딱 도달했을 때 주계열로서는 나이가 0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 도달할 때 시점 그때가 0년 주계열이 됩니다. 원시별이 탄생한 후 10의 4제곱 만년이 지났을 때 A와 B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만년이 지났을 때 10의 4제곱이면 만년인데 만년이 지났을 때 A별은 이미 주계열에 도달했지만 B별은 아직 주계열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크기가 작아지는 중력 수축 과정에 있을 겁니다. 기억 A의 중심 핵에서는 A별은 주계열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계열에 도달하면은 중심배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이 돼가지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고 A는 B보다 중심 온도가 낮다. 틀렸지요. A는 10의 4제곱 만년이 지났을 때 주계열에 도달하기 때문에 1000만 도 이상이 되지만 B별은 아직 주계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0만 도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중심 온도가 낮다가 아니라 높다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의 내비에서 B는 만년이 지났을 때에도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지요. 중력 수축에 의한 힘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수축이니까 작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은 반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합니다. 기체 압력은 내부가 높고 바깥쪽이 낮기 때문에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반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만년이 지났을
때 B별은 아직까지도 중력 수축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력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야만 수축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만년이 지난 다음에 B의 대비해서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중력보다 작습니다.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더 커서 계속해서 수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번 그림 가는 별 A와 B가 원시별에서 주기열이 되는 동안의 진화 경로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기열 이후에 진화 단계, 주기열 단계 이후의 진화 경로, 이제 별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다 마치게 되면 이제 별은 주기열에서 초거성이라든가 거성 이렇게 다른 별로 진화를 하는데 떠나지요. 주기열에서 이렇게 떠나는 것을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A는 이제 초거성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겠고, B별은 크기가 아주 작은 그런 별로 진화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A가 B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별은 주기열로 진화할 때 상단에 위치하고 B별은 주기열이 되었을 때 하단에 위치하는데, 이 주기열성이 되었을 때 상단에 놓일수록 별의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크고 표면 온도도 높고 중심부의 온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질량도 A별이 B별보다 더 큽니다. A가 B보다 더 큰 값을 갖는 물리량, 질량 A가 더 크게 갖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열성이 되었을 때의 중심온도, 당연히 표면온도 A가 높지만 중심부의 온도 역시 A가 B보다 높습니다. 이 주기열성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기열성이 되었을 때의 중심부 온도 역시 A가 더 높지요. 그 다음에 주기열에 머무르는 시간을 물었는데, 질량이 클수록 조금 전에 중심부 온도가 높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수소 핵융합이라든가 다른 그 핵융합 반응을 더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률이 더 커가지고 그 원소, 수소라든가 헬륨과 같은 그 핵융합에 쓰이는 원소의 소비를 빨리 하게 돼가지고 진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주기열에 머무르는 시간,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시기가 바로 주기열에 머무르는 시기인데, 이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주기열에 머무르는 시간만큼은 A가 더 짧습니다. 이건 해당이 되지 않네요. 1번 그림은 HR도의 별 ABC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ABC 분광형, 표면 온도가 6000도로 같기 때문에 분광형이 같겠네요. 표면 온도가 6000도면 태양 정도 되는데 ABC가 같은 표면 온도가 6000도이기 때문에 분광형이 같습니다. 6000도가 표면 온도가 6000도가 되었을 때 분광형은 G형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억 ABC의 분광형은 같다. G형 정도로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A가 B의 10배이다라고 그랬는데, 절대 등급을 봤을 때 A는 마이너스 10이고 B는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그 절대 등급 차이가 5등급 차이가 나네요. A별이 B별보다 5등급이 작기 때문에 실제 밝기, 광도라고 그랬죠. 광도는 A가 B의 5등급 차이니까 100배 정도 됩니다. 100배. 광도가 100배. A가 B의 100배가 됩니다. 그런데 별의 광도는 4파이R 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A가 B의 100배가 되죠. A가 100배. 그런데 표면 온도는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지름은 10배가 돼야죠. 10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A가 B의 10배이다. 맞습니다.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C의 광도계급. C는 주계열성인데 주계열성은 광도계급이 아까 5라고 그랬죠. 1이라든가 1A라든가 1B는 초거성, 2라든가 3은 거성, 4는 준거성, 5는 바로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래프와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디귿은 풀 수가 있네요. 9번 그림은 H알도의 별 A부터 D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A별은 3000도이지만 절대 등급이 -5로 굉장히 작아서 대단히 밝은 별이기 때문에 거성 정도 되겠네요. 거성. 그 위에 있으면 초거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B하고 C는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하죠. 주계열성. 주계열성은 H알도에서 이와 같이 대각선으로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D는 표면 온도는 높지만 절대 등급이 작아서 어둡기 때문에 백색 외성 정도, 색깔은 40도 이상이 되니까 백색은 아니구나. 백색은 아니고 청색 쪽에 좀 더 가까운 D별은 만도보다 높고 3만도보다 낮기 때문에 좀 더 청색에 가까운 외성이 됩니다. 외성이지요. 어떤 색이 될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외성입니다. 분명한 건 외성. 자, 기억 표면 온도를 물었는데 표면 온도는 H알도에서 오른쪽으로 할수록 낮아지지요. 답을 알려준 거나 똑같네요. A가 B보다 오른쪽에 놓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죠. 그래프상에서도 A는 한 3000도, B는 뭐 3만도 정도 되니까 답을 알려줬네요. 틀렸고, 질량 B하고 C 다 같이 주계열성인데 주계열성에서는 이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이 커지고 크기도 커지고 밀도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수명도 짧다고 그랬지요. 질량을 물었으니까 B가 C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리고 밀도인데 밀도, 이 외성 이거는 이제 중심 그 핵만 남아가지고 수축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거성은 아주 반대로 밀도 팽창 위에서 밀도가 아주 작아진 거죠. 이거는 수축에 의해서 밀도가 아주 커진 것이고, 그래서 밀도는 당연히 D가 외성이 거성보다 당연히 크지요. (10번) 그림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수소핵융합 반응을 다 끝마치게 되면 중심부에서는 이제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B 쪽에서는 그 남아있는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남아있는 그 수소 껍질이 남아서 계속해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A 부분은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 그리고 C는 이제 헬륨으로만 이루어졌는데 헬륨핵 반응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수축이 일어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첫 번째 표면 온도를 물었는데 A영역은 팽창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틀렸습니다. 주계열의 중심부에서는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헬륨핵이 생성되는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멈출 때까지 중심부에서는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체에 의한 압력보다는 중력에 의한 수축이 더 강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니은 B영역은 수소핵융합 반응을 끝내고 남아있는 수소가 아직까지 수소핵융합을 일으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B는 이제 수소 껍질인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소의 질량비 ABC 영역 중 C에서 가장 작다. 맞지요? 그 B라든가 이 부분은 아직도 이 수소가 남아있는데 C 부분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뀐 헬륨 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비는 가장 작지요. C 중심부에서는 C 영역은 헬륨핵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ABC 영역 중 수소의 질량비가 가장 작습니다. 맞았습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만 맞습니다.